지금 보시는 아파트는 정확히 2년 전 34평 기준으로 매매가 8억대, 전세가 5억대에 전세가율 60%를 기록했지만 현재는 매매가 7억대, 전세가 3억대로 전세가율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이번 하반기에는 2억 가까운 역전세 금액을 집주인이 물어주거나 다수의 매물들이 보증금 반환 소송을 거쳐 경매로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제 이런 매물들이 어떤 식으로 역전세 문제가 처리되며 임차인 입장에서 못 받는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반환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 입장에서 이러한 역전세를 어떻게 하면 큰 손실을 안 보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최근에 약 7천만 원 정도 역전세난 아파트를 잘 해결한 경험이 있으므로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다면 여러분들이 임차인, 집주인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역전세 리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지 조금은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리버티입니다. 먼저 저는 이곳 시흥 100옷 SK뷰 매물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 최근 경매 매물로 34평 14층 매물이 약 4억 원대까지 하락하여 임장을 돌던 도중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역전세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서 어떻게 역전세 리스크를 감당하면 좋을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 보증금은 집주인의 돈이 아니라 임차인의 돈이지만 때론 몇몇 집주인들의 경우 이런 사실을 잊어버리고 계약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 열심히 세입자를 구하는 중이니 기다려달라 라는 등 오히려 배째라 하는 식의 안 좋은 집주인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물론 계약 기간에 맞춰 어떻게든 보증금을 마련하여 돌려주시는 좋은 집주인분들도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보증금을 안 돌려주면서 배째라는 식의 집주인을 만났을 때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전세보증보험을 들었다면 보증금을 반환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텐데요.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이 설정 안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 종료 전 여유있게 약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법적으로는 2개월 또는 3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많이들 알고 계실 테지만 집주인에게 조금 미리 임대차를 종료할 계획을 내비치면서 집주인이 어떻게 나오는지 의견을 들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프로세스를 준비하는 시간 확보를 위해 임대차 계약 종료 4개월에서 5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알려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계약 종료일에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다면 이러한 사실을 우체국 통해서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하는데요. 만약 집주인이 계약서상 주소와 다르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내용 증명이 송달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용 증명의 경우 집주인에게 송달되지 않았다면 내용 증명의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의사표현으로 카톡, 문자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함부로 전입을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권 등기를 먼저 설정하고 이후 지급 명령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입을 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 법무사님을 통해 임차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고 여기서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임차권 등기가 설정되고 이제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보증금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소송 없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간은 약 2에서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소송 확정 판결에 따라 강제 경매까지 진행하여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신분으로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 경매 낙찰 금액과 내 전세 보증금을 비교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기니 소송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집주인을 대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집주인의 입장이라면 이러한 역전세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특히 여기에서는 제가 이번에 역전세 리스크를 대비한 방법도 나오니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상황에 따라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올해 7월 말부터 시행 중인 역전세 집주인에게 적용되는 보증금 차액 대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DSR 40% 대신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준인 DTI 60%를 적용하여 집주인이 돌려주지 못하는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정부에선 차익만큼만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출을 약 1년 동안 한시적으로 풀어줌으로써 추가적인 갭 투자 수요는 억제하면서 역전세 우려가 있는 아파트에 한해 집주인들이 차익 대출을 받아
보증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월세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반환된 보증금 또는 역전세난 금액만큼을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역월세를 들어봐서 아실 테지만 역월세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실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 약 7천만 원의 역전세 금액이 있었고 이를 전세대출 이자인 연 4%로 계산했을 때 연 280만 원, 월 23만 3천 원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전세대출 이자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조율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평소 명절에 간단하게라도 선물 등으로 임차인에게 성의 표시를 함으로써 원만한 전세대출 이자율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해당 임대차 계약을 계약갱신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전세계약서를 맺은 뒤 특약 조건에 앞서 설명드린 합의된 이자율에 맞는 역월세를 지급한다는 내용만 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월세 계약서의 경우 계약갱신 계약서로 작성하면서 특약 조건으로 역월세 이야기만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역전세난 매물들 중에서 하나의 예시를 살펴보고 임차인 입장에서 못 받은 보증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집주인 입장에서 이러한 역전세를 어떻게 큰 손실을 안 보고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았는데요. 지금 당장 이용되는 정보가 아니더라도 익혀두시면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난처한 상황을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며 우리들의 성공적인 내 집 마련을 돕는 유익한 영상들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